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 그 퍼스트인 학원과 함께 진행하는 생기부 웨비나 시즌2는 이제 창체 중에서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 온라인 설명에는 이제 생활기록부의 기재 요령을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시즌 1에서는 주로 이제 지망 학과나 계열에 따른 걸 좀 샘플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시즌 2에서는 이제 항목별로 이제 좀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체 중에서 제가 이제 1월 달에는 아마 자율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2월 달에는 과목 세특 중에서 수학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동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으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고요. 저희 학력상 사회 관련 1억 학원 관련 경력입니다. 저는 이제 지통에서는 11년 차를 맡고 있고요.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 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뭐 서연고 서성 요 상위권 대학들을 가는 친구들을 1년에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꾸준히 좀 케어를 해왔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다양한 주제의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이 정도가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왜 생기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뭐 이건 다른 데서 많이 들으셨겠고, 그다음에 제 설명회에서도 매번 반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좀 총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동아리와 관련해서 뭐 크게 한 5가지 정도인데, 네, 당연히 학술 동아리를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 그다음에 잠시만요. 그리고 만일에 이제 인기 동아리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동아리를 만일에 매년 바꿀 수 있다면, 물론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과연 교체를 매년 바꾸는 게 좋은가, 여기저기. 그다음에 이제 실험, 학생들이 주로 하는 활동 중에 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이과겠죠, 아무래도. 고문과도 일부 실험을 하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논문 읽기, 이런 걸 하는 게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게 좋을까? 네, 마지막으로 독서 활동을 어떻게 좀 녹여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준비된 내용 쭉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보시는 중간중간 저한테 채팅창으로 뭐 DM을 주셔도 좋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이제 생활기록부를 여전히 강조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요 내용은 이제 아마 이제 제 설명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생기부 시리즈에서. 하지만 역시 또 혹시 좀 잊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좀 복습하는 차원에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꾸 다른 이야기들을 설명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 먼저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 그래서 벌써 이제 이게 2018년도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건데, 자소서가 없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뭐가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네, 상대적으로 생활기록부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소서는 올해 고3 때까지만 쓰고요. 이제 현 고2, 고1들은 자소서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대적으로 거의 뭐 대학에 제출한 유일한 서류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가 중요해진다라는 건 뭐 다시 더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교과 활동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건 이제 굉장히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이 교육부에서도 이런 이제 보도 자료를 내놨어요. 그래서 그 교육부가 모든 비교과 활동 대입 반영 폐지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 이제 올해 대학에 간 1학년, 대학 1학년, 그 다음에 현재 고3까지 하고, 그 다음에 현 고2, 고1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요소들은 유지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흔히 뭐니 비교과를 어디까지 보느냐 얘기가 또 이제 좀 논란거리긴 하지만, 보통 가장 좁은 의미의 비교과인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여기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인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자율 동아리 진로는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현 고3도 마찬가지고, 생활기록부가 뭐 더 축소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고2과 고1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기서 이 동아리에 대해서 뭔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 자율, 동아리, 봉사는 물론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진로, 이 세 가지는 상대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글자 수가 축소되긴 했지만, 또 뭐 자율 동아리가 빠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입시에서 작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블라인드 평가에 대해서도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타났지만, 크게 영향력이 없는 것 같다는 게 일단은,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이고 실제로 결과로도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아주 뭐 효과가 정말 의미 없다라고 하는 쪽에서는 이거는 이제 대학 측에서 기본적으로 대다수 학교들의 생활기록부를 이전부터 보아왔기 때문에 대부분 인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건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어떻게 블라인드가 되는지 그 표본을 공개했던 것인데, 이제 성균관대학교 예를 들어서 지원자를 꾸준히 보내왔고 합격자를 꾸준히 내온 고등학교는 인지를 할 것이다. 인지된 것을 당연히 모른 척할 리는 없겠죠. 근데 합격자나 지원자가 없었던 학교의 고등학교는 그냥 일반적인 고등학교 처리를 할 것이다. 일단 그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개별 고등학교를 일일이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우수한 학교인지는 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제 위에 교과 성적에 나오는 표준 편차를 보고 알 수 있다. 뭐 표준 편차가 이제 한 자릿수인 학교도 있고요. 두 자릿수인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뭐 10대인 학교도 있고 20대인 학교도 있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학력 격차가 큰 학교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 요소는 뭐 일부 대학에서는 이 기능을 쓰지 않는다고도 하지만 동일 고등학교 출신을 모아볼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지원자를 쫙 모아봤을 때 뭐 7, 80명이 나온다. 지금 뭐 예를 지금 성균관대학교를 들었으니까 그럼 사실 그 정도 지원자를 보낼 수 있는 학교는 네, 손에 꼽겠죠. 그런 면에서 블라인드 평가는 정말 이게 무슨 고등학교의 입시를 좌우할 만큼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실제로 결과도 지금 보셔도 작년, 재작년 보면 물론 이제 지금 작년 결과는 서울대학교밖에 안 나오긴 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특목 자사고의 비중이 별로 줄지 않았죠. 이들에게 이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이제 일반 전형이 좀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보자면 블라인드 평가는 그렇게까지 입시에서 주요 변수로 염려 혹은 뭐 좋아하실 일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고요. 아니 생활기록부를 열심히 써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왜 여전히 동아리나 이쪽 창체 쪽이 중요한가의 부분인데, 이건 이제 작년에 서울대학교의 입시 설명회에서 공개됐던 이제 영상입니다. 입시 설명회 최근 2년 동안은 다 유튜브에 올려놨죠.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중요 요소로 뭘 보느냐? 서류 평가에 있어서 어, 학업 관련 교내 수상과 창의적 체험 활동의 탐구 활동을 본다. 그럼 뭐 교내 수상은 일단 어쨌든 명시적으로는 이제 현 고3들이 들어가 있고요. 고2와 고1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상 실적이 대학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미반영은 아니라는 거. 어쨌든 그건 교내 수상을 일단 차치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 탐구 활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이 뭐예요? 자동 공진이죠. 자율 동아리 봉사실로. 여기에 탐구 활동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리서치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이과로 치면 주로 하는 거 실험. 그 다음에 이제 문과로 치면 연구 보고서 같은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학업 관련 교내 수의 사교청 활동을 통해서 이제 많이 보겠다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는 뭘 보느냐? 교과 성취도에 상응하는 지적 성취 수준을 가져오는지 본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제 교과 성취도는 쉽게 말하면 내신이죠. 이제 내신이 뭐 1점 몇이다, 2점 몇이다, 뭐 그다음에 뭐 전사고 같은 거 3점 몇까지도 서울대를 쓰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런 과연 그에 상응하는 지적 성취 수준을 가졌느냐? 이건 이제 저 지적 성취 수준은 다른 말로 하면 뭐 저기 심화 탐구 활동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말이 많았던 뭐 논문 같은 게 여기 해당하는 거죠. 논문이나 뭐 실험 보고서 같은 거 그런 거 있냐 없냐 본다는 거죠. 따라서 이 교과 성취도만 아무리 높아서는 소용이 없고 당연히 이쪽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고 이건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영고, 서성 그리고 최근 수시 정원 감축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 범위가 이제 약간 중경까지도 충분히 넓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제 지적 성취 수준을 보여주는 활동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어디에 창체 쪽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드러났죠. 이건 이제 뭐 자율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서울대가 공개한 버전인데 지금은 이렇게 자세히 쓸 수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어쨌든 이런 자율동아리를 통해서 무엇을 했다라거나 아니면 뭐 시너지, SSI너지 이런 이제 동아리 활동에서 뭐를 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아리 활동에서 진행한 탐구 활동과 자기소개 내용. 뭐 자기소개서는 이제 그럼 뭐 있고 없고 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동아리 활동에 진행한 탐구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율 동아리가 지금 이제 현 고3들은 아마 명칭만 들어갈 수 있고 사실상 50자 정도 이제 고2, 고1들은 빠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내용들을 자율동아리 내용을 다른데 우회적으로 기재해 주시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입시 친화적인 학교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동아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뭐 쓸 수 없다고 해서 아예 뭐 이제 생활교육 기재가 못 된다, 아니 뭐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기보다는 명칭은 이제 자율동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근데 어쨌든 기존 이제 공식 동아리 하나 외에 뭔가 플러스 알파 서브 동아리 활동이 여전히 유의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를 알 수 있느냐? 오히려 수학과 물리 교과는 당연히 이제 이거 뭐 이과 기준입니다. 어쨌든 수학과 물리 교과는 내신으로 나오겠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뭐 문제 해결 능력과 탐구 능력을 갖춘 학생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어디서 드러나야 된다? 창체에서. 창체에서 드러나는 거고 이제 창체만으로는 뭔가 상대적으로 이제 분량이나 공간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세트까지 이제 같이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서울대가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서연고서성한 제 생각에는 중경까지도 충분히 이제 유의미하게 보셔야 되는 요소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보다 보니까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합격자 수는 이제 대략 한 2022학년도에 한 10% 정도가 이제 줄었거든요. 일반 전형에서.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일단 수시만 잡아놓은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뭐 주요 학교들의 합격자 수가 별로 줄진 않았죠. 네, 그랬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럼 교과 전형이 많이 생겼잖아요. 교과 전형이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내신 숫자로만 가는 건데 사실상 문의는 교과지만 이 서류가 결국 당락을 좌우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소위 교과 전형에서도 일반고에 왜냐하면 이 교과는 뭐 학교마다 조금 산출법은 다르지만 결국 아주 차이가 미세하거든요. 근데 이 서류에 의해서 뭐 서류가 10% 20%밖에 안 들어가지만 결국 여기서 뭔가 대학 측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특히 이제 뭐 서울대시 유니언이 원래 학종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러한 생기부에 들어가 있는 심화 활동들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다르죠. 여기는 정말 순전히 교과긴 한데 이것도 이제 학교 레벨이 좀 반영되죠. Z점수에서 그 표준 편차에서 변형되는 점수가 50%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고대 학교 추천 같은 경우도 서류 20%인데 이 변별력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작년 결과를 보면. 그리고 성대에서도 이제 뭐 성대학교 추천에서도 선택 과목 반영되는 방법 나와 있고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중앙대나 경희대도 교과 단순 교과가 아니라 서류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교과 전형을 쓸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거기 그 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신은 당연히 갖춰야겠지만 우수한 내신 갖춰야겠지만 플러스 알파로 그 학과에 어울리는 서류가 어쨌든 평균 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갔다가는 교과라고 해도 숫자로는 붙어도 이제 결국 글자로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기록부를 좀 잘 관리를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기재 매뉴얼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쓰라고 이제 되어 있느냐. 잠시만요. 계속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우선 한번 잠깐 보시죠. 이게 이제 요거는 제가 지난번까지는 2021년도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없었기 때문에 2022년도 매뉴얼이 나왔기 때문에 요건 이제 생활기록부 기재 매뉴얼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자, 보시면 동아리 활동 영역은 자기평가, 학생 상호평가, 교사 갈등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활명도 열성도 특별한 활동 시설을 권고해 실제적인 활동 역할 위주로 한다. 학생은 연간 1개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 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정규 과정 동아리는 학기 초에 상명 원칙으로 한다. 구두기한 사유를 변경한 경우 동아리별로 기록을 한다. 그래서 이제 동아리에서는 4가지 활동을 기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규 교육 활동, 교육위기 활동, 이렇게 종류들이 나와 있는 거죠. 이제 아마 요새 이미 다 많이 거의 다 빠지긴 했는데 사실은 요 세 번째나 네 번째 유형은 최근에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스포츠 클럽 일부 어차피 세 번째는 특히 이제 올해 3학년 한정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자기 평가, 상호 평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다른 항목에 비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자기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약간 그런 이제 요거 내용들을 적어내라고 하시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 있고 수업을 한 주씩 들어가 있고 지도에 복수로 배정할 수 있다. 그 이제 뭐 아래 건 이제 약간 그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는 그 이제 나이스에서의 기재 요령이고요.
자,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학생 자율이 동아리 활동은 항상 한 개만 입력한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있죠. 2024학년도 대입, 그러니까 현재 고2부터는 상급 학교 진학 시 자율 동아리 실적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게 그 공식 동아리를 외에 막 자율 동아리를 막 다섯 개 좀 심하고 어쨌든 세 개, 네 개까지도 했었거든요.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전공 적합성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장치가 들어왔고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이미 지나간 작년 그 올해 대학 간 친구들 혹은 현재 고3까지도 이제 50자 이내로 명칭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제 사실은 그걸 고지고대로 써주시는 학교와 그 활동을 어딘가 우회적으로 기재해 주신 학교 사이에서 이제 생활기록부 좀 질적 차이는 발생을 하고 있죠. 자율동안이 이렇게 꾸밀 수 있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이건 기재에 대한 것이긴 한데 일단 자율동아리 실적이 기본적으로 이 동아리 안에 기재돼서 전달될 수는 없겠죠. 현재 고1, 고2 같은 경우에. 근데 소위 말하는 입시에 좀 우호적이시고 적극적인 학교들은 이 내용을 다른 어딘가에 계속 써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고려해 주시고요. 다음에 뭐 요거는 기재 요령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알아야 설명드릴 내용들은 없을 것 같고요. 혹시 뭐 질문이 나오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뭐 이거는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들 있고 학교 밖에 건 당연히 안 되죠. 네, 일단 여기서 학교 기재 매뉴얼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조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동아리 자체가 있고 이제 자율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해서 어딘가에 좀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정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앞서 제가 오늘 다루겠다고 했던 몇 가지 중 첫 번째죠. 그럼 과연 학술 동아리로 가야 할 것이냐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학술 동아리에서는 일단 장점이 뭐냐면 이런 이제 약간 학술적인 내용의 기재가 가능하죠. 기본 활동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시면 경제반에 가서 뭐 교수와 증권부장 강연을 들어 감상문을 작성을 했고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이 좀 기재가 될 필요 있겠죠. 특히 두 번째 토론 주제였던 사상추대에 의한 보행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토론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득력이 필요함. 근데 뭐가 더 들어가야 될까요? 자신의 입장이 뭔지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성실한 태도로 꾸준히 동아리 활동에 참여 이건 이제 평가가 돼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분량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이게 자기소개서가 있을 때는 이게 본인의 약간 시그니처 활동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 상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소개서가 지금 빠지는 입장에서는 고1, 고2 입장에서는 이 디테일이 더 필요하겠죠. 그다음 통일문제연구반 동아리회장으로서 통일 대박론을 모험했었고 특히 여기 밑줄 친 부분 통일 비용, 통일의 사례와 한국의 인식이란 탐구 보고서를 작성함. 그래서 설문지법을 썼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 디테일이 살아있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500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것저것 나열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A도 했고 B도 했고 C도 했고 D도 했고 이거는 사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소서가 있는 고3들도 바람직하진 않고요. 자소서가 없는 고1, 고2는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왜 제 밴드에 계신 분들은 이제 뭐 제가 그 생활기록부 뭐 컨설팅 같은 거 도와드려요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을 어쨌든 메인 아이템 2개 정도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뭐 하나로 500자를 사실 써도 되는데요. 하나로 그럼 이제 뭐 상대적으로 너무 좀 아깝다. 그래서 보통 제가 한 2개 정도로 보통 메인과 서브 정도로 꾸미라고 말씀들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뭐 상황 따라서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뭐 250 절반 정도는 내가 임의로 뭐를 써야 되니까 아니면 뭐 또 같은 동아리였는데 똑같은 활동한 거 써야 되니까 250자만 네가 쓰고 뭔가 어떤 활동인지 좀 내라. 그럼 내가 참고할게. 그럼 이제 뭐 250점 적어내는데 어쨌든 뭔가 하나 디테일한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건데 거기서 뭔가 디테일한 하나의 메인 아이템은 보이도록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렇게 가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디테일이 좀 살아 있어야 된다. 이런 토론 보고서 활동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무슨 보고서를 썼음이 아니라 그 내용이 드러나야 합니다. 자, 다음에 보고서나 활동인데요. 그 다음에 뭐 철학 동아리에서 마찬가지로 했었는데 어,
여기는 복지제도에 대한 얘기를 했죠.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의식주 문제가 되면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갖고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했다. 그래서 복지의 출발은 무엇이다. 역시 이제 여기는 소논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이 표현을 못 쓰죠. 요거는 제가 이제 조금 예전 샘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기본적으로 아카데믹 그런 아웃컴을 내놓을 수 있고요. 자,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GMO를 주제로 한 모의유엔 동아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학술 동아리라고 하면 모의유엔 동아리는 약간 그 중간에 있는데 여기서는 뭐 본인이 뭐 델리게이시나 무슨 의장단으로 활동을 한 것도 쓰는 게 좋지만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델리게이시 돼도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입장 혹은 뭐 이제 포지션 페이퍼, 레졸루션 이런 과정 리서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이제 적어주시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상대적으로 활동이지만 아카데믹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통 이걸 현 고3 같은 경우에 자소서에서는 1번의 세 번째 아이템 정도, 교내 활동 정도로 잡으라고 말씀드리죠. 다 이제 계속 활동입니다. 이건 이제 정말 약간 그 동선이 느껴지는, 액션이 느껴지는 거죠. 자, 연계활동을 매니페스토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래서 땡땡고 합 교육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심화학습 동아리를 결성하였고 당선제 교육 공약 실행을 1년간 직접 모니터링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뭐 보고서 제안서로 나오긴 하죠. 근데 이건 상대적으로 이제 뭐 선거가 있을 때 특히 뭐 관련된 내용들을 한 걸 알 수 있고요. 다음에 오른쪽도 한번 보시면 뭐 땡땡 시장차 메뉴판의 오역 실태를 한번 해봤는데 그리고 학인들이 처음에는 뭐 있었다.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계속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땡땡 코리아 순례단을 조직해 한식 메뉴를 설정하고 이걸 4개국어로 번역하는 웨스를 통한 홍보를 통해 소프트웨어 진작에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단 구체성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요거는 뭐 아카데믹 페이퍼를 쓴 건 아니지만 그게 꼭 뭐 결과물이 페이퍼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뭐 SNS 통한 홍보 아니면 뭐 카드 뉴스다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활동 형태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요 동아리들은 꼭 완전 그니까 학습 동아리는 아니죠. 학습 동아리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습 아카데믹한 활동을 함으로써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정 변화가 잘 드러났냐. 그래서 여기 2학년 때 교육 동아리에서 학급 경영 멘토링을 읽고 이건 책이죠. 다중이론에 관심이 생겨서 3학년 때 요러요러한 관계 주제로 진로 탐색 대회에 참가를 했다. 그래서 SC 프로그램에 T테스트하고 요거는 지금 그 매뉴얼 상으로는 이렇게 적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동아리라는 대회 같은 거 쓸 수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그 유동성을 발휘하신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대회에 신경 쓰지 마시고 뭐를 했는지, 그러니까 요 동기에 뭐가였고 무엇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SPSS 프로그램 얼마 했었다는 얘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문제연구 동아리죠. 국제문제연구 동아리인데 여기서 내용이 미얀마 사막화를 해결하는데 재래식 화덕이 여러 갖고 이런 것에서 디자인을 제안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내용이 이 학생이 뭔가 동기나 계기가 있을 거고 어떠한 리서치 과정이 있을 거고 뭐 거기 나온 결과가 뭐고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떤 변화를 했고 프로스로 선생님 입장에 평가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 다 들어가면 250자 빠듯하고 금방 300자, 400자 나옵니다. 다음 연극 땡땡땡을 준비하면서 우수한 독일어 권장됩니다. 자, 그래서 연극 동아리 같은 것도 특히 이제 외고나 국제고 쪽에서 뭐 어문이나 문화계열 학과들을 쓰는 학생들은 종종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패션 동아리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제 동아리의 어떤 그런 우여곡절, 특히 부원 감소로 폐부 위기에서 동아리가 폐부돼도 재미와 의미 패션쇼로 마지막을 만들자는 목표로 매진을 했다. 네, 그래서 그 그런 활동성 동아리도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패션에 대해서 꼭 뭐 보고서랑 무슨 뭐 실험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활동 자체로서도 얼마든지 그런 지원 전공과 관련된 활동, 지원학과 연관된 활동이라고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캠페인이나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볼까요? 동아리에서 해외 교과서의 왜곡 기재 부분을 바로잡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특히 광화문 광장에서 아예 캠페인을 설명해 주시는 부모님과 땡땡 해전에 관심이 많다는 외국인을 비롯해 총 50명의 서명을 받아 성공적으로 종료했다. 그래서 이런 캠페인성 활동도 뭐 이거는 뭐 보시죠. 뭐 예를 들면 역사 관련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뭐 정예나 국제 동아리도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으로 잡을 수 있는 거고요. 밑에 나온 것처럼 이제 뭐 우수 동아리로 선정됐다 이런 내용은 당연히 기재가 돼야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스팀 융합부에서 이런 걸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약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열형에 가까운 건데요. 적극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며 솔선수범했다. 그럼 이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겠죠, 그죠? 뭐 어떻게 했길래 적극적인지, 뭐가 솔선수범했는지. 그래서 물의 속성을 이용한 실험, 암모니아 분자량 구하기 등 신별활동에서 정리했다. 이것도 계속 이제 평면적입니다. 써 있는 게. 그리고 땡땡에서 강연과 교내학술제에서 땡땡땡을 발표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러니까 뭐뭐뭐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지금 써 있는 게 몇 개예요, 지금. 뭐 솔선수범했다, 뭐를 했다 이게 나열되게 되면 결국 깊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소서가 있다면 이제 이게 정말 본인한테 유의미한 활동이라면 더 자세히 설명을 할 좀 방법이 생기는데 이제 자소서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풀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실제로 이 학생이 여기서 뭘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설령 이 활동이 이 학생이 더 열심히 했고 뭔가 퀄리티 있는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차라리 이제 뭔가 약간 왼쪽처럼 또 풀어서 써주시는 거에 비해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하기가 어렵겠죠. 일단 뭔지를 모르니까요. 자, 그 다음 일단 독서 활동을 어떻게 좀 반영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샘플 잠깐만 봐주세요. 자, 문화연구반에서 문화인류학에 집중을 했는데 뭐 상대주의에 얘기를 했다. 이렇게 끝나면 사실은 조금 추상적이죠. 근데 뭐 낯선 곳사를 만나다와 로스베리트 국화카를 읽고 선진국 먼저 후진국해서 이런 이제 고민들을 했다. 여기 이제 거의 문화인류학의 약간 교과서 같은 책인데 낯선 문화를 만나다. 그래서 이렇게 책이 일단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땡땡 교수의 교육학 개론과 한땡땡 교수의 영어 교육론을 각각 두 번 정독과 전공칙에 대한 기초를 쌓았다. 대학 교재를 모의시점을 했고 교육학에 대해서 진로를 삼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개 보시면 어느 쪽이 좀 더 좋을까요? 평가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왼쪽 게 좋겠죠. 이 책을 읽고 본인이 어떤 부분에 천착을 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냥 뭐 난해한 부분이 그럼 뭐였는지 자료 조사를 했는데 무슨 자료를 봤는지 이런 내용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오른쪽 샘플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독서입니다. 독서 토론반에서 도니언 그레이의 초상을 읽고 쭉 해서 네, 선은 도덕적인 자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 자아를 잃어버리면 선한 삶 불가능한 결론을 지었다. 이를 철학 시간에 모르겠고 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교과와 연계된 부분도 좀 잡아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술이 되는 필요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오른쪽도 이제 뭐 상대적으로 조금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매돌스 통섭인데 이 끝이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세요. 지식의 대통합을 추구한 통섭에 대한 영자 신문 기사를 작성했다. 예. 이 친구는 아마 이거는 영자 신문부의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영자 신문부에 갔다고 해서 무슨 다 미디어 쪽에 가야 되거나 무슨 뭐 영문과에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만약 영자 신문부로 갔다면 거기서 본인 전공과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쓰는 방법으로 활동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독서 뭐 토론의 일정 물음표를 달아놨는데 자, 독서와 토론에 대한 관심으로 동아리에 가입해 남의 의견을 경청하는 법과 주장 다듬기, 논제 파악 후 자료를 수집하고 근거 설정법을 배우고 익혔다. 이게 이제 가장 슬픈 경우죠. 생기부를 마주한 입장에서는 거의 독서 토론부에 들어갔는데 그럼 차라리 앞에 보시는 샘플들처럼 구체적으로 무슨 책을 읽고 무슨 토론을 했는지 써주면 되는 건데 그 내용 없이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거는 예를 들어 모든 학교의 모든 독서 토론부에 다 해당되는 내용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뭐 길에 짧고 김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건 아마 이제 이번 주말이라면 다 따로 이제 설명을 한번 잡아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어, 그 일반고 생기부가 뭐 모든 일반고가 그런 것은 아닌데 학교에 따른 편차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일반고 생기부의 상황이 올해 고3들이 조금 심각합니다. 음. 물론 작년 3학년들도 조금 그 경향성이 보이긴 했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3년 차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고3들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만 3년을 고등학교를 다닌 거잖아요. 2년을, 지난 2년을. 그리고 올해가 3년 차일 텐데 그래서 이제 이 일반고에서 입시에 관심 없는 학교와 입시에 관심 있는 학교의 생기부의 퀄리티 차이가 굉장히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도 있었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이 갭은 존재를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심각해서 이게 그냥 1년만 누적됐을 때 솔직히 잘 몰랐는데 작년부터 좀 눈에 띄기 시작했고 올해는 정말 심각해서
지금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의 생기부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고에서는. 그러니까 뭐 코로나니까 대회도 안 해, 취소. 동아리도 안 해. 그럼 동아리를 안 하면 뭔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뭔가를 한 거라도 뭔가 좀 적어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활동 안 했으니까 그냥 비워. 네. 뭐 진로도 비워. 자율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정말 이 격차가 더 커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혹시 이 설명회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일반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입시에 조금 무심하신 일반고를 다니고 있다면 물론 뭐 코로나가 이제 올해는 끝날 것 같다고 얘기들을 하지만 이 부분을 본인이 스스로 챙기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잘못하면 왼쪽 같은 생기부로 계속 가득 채워질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건 학생부 종합이 문제가 아니라 학생부 교과에서 아까처럼 서로가 20%밖에 안 들어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러면 차라리 오른쪽처럼 촉법선언, 가치 소비 등의 시사 이슈 토론에 참가해 문제 해결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고민함. 이게 뭐 독서 부든 토론부든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이런 뭘 했다가 아니라 주제를 써주셔야죠, 내용을. 그래서 AI를 실직한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제 토론에서는 뭐 여러 가지 했겠지만 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도달해 정부의 적극적인 유수 정책으로 재분배겠죠. 재분배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이렇게 가셔야겠죠. 최소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독서 토론, 뭐 토론 동아리도 이렇게 다르게 적힐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일에 인기 동아리를 들어가는데 실패했다. 라고 한다면 혹은 이제 뭐 다른 동아리 좀 들어가겠다 본인 생각과 다르게 그럼 이제 보통 기존의 방법은 자율 동아리에서 뭔가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자율 동아리 땡땡땡에 가입을 해서 뭐뭐를 했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어, 고민을 좀 하셔야죠. 어쨌든 지금 뭐 고3들은 이제 대충 이게 다 감이 잡혀 있을 거고 고1과 고2 입장에서는 자율 동아리 활동을 했을 때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동아리 그 란을 통해서는 대입에 반영이 안 되게 돼 있으니까 그럼 뭔가 우회적으로 이 활동 내용 기재가 가능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학교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체크를 하셔서 만일 뭔가 어떤 형태로든 좀 써주려고 하는 학교다라고 하면은 자율 동아리 활동을 주력을 하셔야겠죠. 예. 아니면 약 그렇지 않다 아까 보신 것처럼 뭔가 그 원래 계획이 없던 공식 동아리에서 어떻게든 본인이 희망하려고 했던 활동들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일단 트랙이 좀 갈라질 겁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생물부 차장으로서 생활태도가 근면성실의 타의 모범이 돼. 자, 이건 제가 왜 가져왔냐면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것처럼 적히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또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아 꼼꼼한 성격으로 다수 학생들과 빠르게 친해지는 등 사회성이 뛰어나. 어, 이거는 인성이 아닙니다. 인성은 행특에 적히는 거죠. 학술적인 면에서는 학술 나왔네요. 학습 기획 실천력과 집중력이 뛰어나고 배움에 대한 동기가 높아 성장 잠재력이 높음. 이게 뭔가요? 음. 이거는 차라리 차라리 뭐 행특에 들어가거나 세특에 들어갈 내용이지 이게 동아리에 들어올 내용은 아니잖아요. 생물부면 생물부에 관련된 실험을 했겠죠. 아니 무슨 뭐 활동을 하든가 그 내용이 들어와야지 이렇게 전반적이고 추상적이고 인성적인 내용이 들어오는 것은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간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대로 그냥 안심하고 계셔서는 곤란하다. 뭔가 내가 하려고 하고 어떻게 기록될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캠프나 뭐 오케스트라 뭐 이런 것들도 좀 적히기도 하는데요. 오케스트라 오른쪽 거 보면 실내악 협주단에서 플루스를 맡은 수준급 연주 실력으로 입학시 졸업식 등 교내 행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외부병원 재능기부 연주회에서도 다양한 레파토리로 환자들의 치유에 기여함. 뭐 이제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적히는 내용인데요. 어, 뭐 그렇다고 오케스트라를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고 본인이 이제 오케스트라 자체를 하는 거는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도 이제 조금 그러니까 그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제 봉사활동이 조금 제약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런 공동체에 대한 기여를 보여주시는 건 나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빨리 이제 이 동아리란이 이렇게 계속 이런 이제 약간 액티비티 쪽으로만 속해 버린다면 아카데믹한 면을 보여주지 못하고 다른 쪽에서 분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결국 우리가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면에 뭐 왼쪽처럼 뭐 무슨 캠프에 참여해서 이렇게 동아리 차례도 가는 거 했었고 교내 축제에서 뭐를 했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사이언스 캠프도 이과 동아리들이 되게 많이 하거든요. 축제 때 부스 차리잖아요. 요새 코로나 때 못하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축제 그 부스를 차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뭐를 본인이 거기서 했는지를 적어주실 필요가 있겠죠.
뭐 인포그래픽, 뭐 반크 이런 동아리도 있는데, 그다음에 왼쪽도 되게 우울한 경우입니다. 인포그래픽은 정보를 빠르고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뭐뭐 정확히 인지했다. 이 인포그래픽이 정의인데 이거를 굳이 동아리 활동 아까운 500자에 써야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우울하죠. 다양한 활동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다루며 대체 무슨 활동에서 어떤 사례를 다뤘을까요? 그걸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 오른쪽 이런 건 이제 괜찮죠. 뭐 이건 그러니까 이 반크란 동아리는 이제 좀 오래된 동아리라서 약간 그 식상하고 진부한 느낌이 있죠. 왜냐면 여기서 하는 게 셋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나가 서명 운동 받는 거. 일단 두 번째가 이제 그 지도 표기나 뭐 지명 표기 잘못됐다고 뭐 하는 거. 뭐 그다음에 이런 활동이 주류를 이루는데 얘는 여기서 이제 뭐 모의국제회의 활동을 했나 봐요. 반크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본인이 뭔가 한국형 통일당의 10단계론을 제안을 했다. 어쨌든 그러면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제 뒤에 유네스코가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약간 그런 올드한 트레디셔널 동아리에 들어가더라도 본인이 하려는 활동을 찾아서 하면 된다. 아, 여기 있네요, 유니세프가. 뭐, 그다음에 학교 홍보부 활동들 하죠. 그래서 부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일정 검색이 있고 방송제 PPT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뭐 미디어 계통을 지망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혹시 뭐 국문과를 지망한다든가 이런 친구들이면 역시 상관은 없습니다. 뭐 이과에서도 뭐 기술직들도 있죠. 엔지니어직들도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유니스프가 주관하는 적극 참여했다. 준비가 물품 포장 판매부 설치 홍보를 제작에 설치를 했다. 그러니까 일단 내용이 짧기도 짧지만 이렇게 그 겉핥기로 적혀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뭐 물품 홍보물 제작이라고 한다면 홍보물 뭐 구성을 어떻게 하고 어떤 이미지를 썼고 뭐 여기 뭐 예를 들면 뭐 영화배우 누구의 영상을 뭐 저 이미지를 갖고 와서 무슨 문구를 캐치프레이즈에 뭘 걸었고 이런 디테일이 최소한 살아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뭐 하다못해 뭐 생디 쪽을 쓰든 어디로든 쓸 거고 왼쪽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대본 작성이 이게 뭐 방송 대본이 뭐 무슨 방송이었는지 뭐 이게 어떤 행사 대본이었는지 어쨌든 여긴 최소한의 구체성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PPT 아니면 프레지 같은 것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뭔가 약간 그런 테크놀로지에 좀 IT에 익숙하다는 면을 그럼 보여주는 쪽이라도 가야겠죠. 자, 기타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역시 이 동아리 활동에서 가장 들어갔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런 아카데믹한 리서치가 들어간 것이다. 아까 이제 앞에 서울대가 바뀌었던 소위 탐구 활동인데요. 뭐 예를 들면 왼쪽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했던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뭐 실습이나 부스 활용도 있지만 특히 개구리 해부와 생명윤리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면서 지시학 실험 등 강렬한 임상 체험이 남았다. 그래서 뭐 이왕이면 실험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좋겠으나 뭐 이 정도로 어쨌든 언급된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좀 더 길게 들어갈 수도 있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과 대처 능력을 위해서 요거 이제 뭔가 학생들에게 이제 서베이 그다음에 그 프리 테스트와 포스트 테스트 사전 실험과 사후 실험을 통해서 사후 비교를 통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것은 약간 이런 활동들이다.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런 활동들이 자율이나 진로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그 세특에 들어갈 수도 있으나 어쨌든 아무래도 세특에 들어간다는 거는 학교 사정에서 좀 무리가 될 수도 있고 과목별로 실험을 진행하는 학교가 많지는 않을 테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자율이나 진로 같은 걸 할 수는 있지만 뭔가 이제 이게 그 약간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활동이면 정말 이걸 자율이나 진로로 했다고 내에서 약간 미심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해당 동아리에서 하는 활동만큼은 가장 신뢰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지금까지 자소서가 있는 세대들이었으니까 자소서에서 저희가 가장 아니면 시그니처 메인 활동으로 잡는 메인 아이템을 잡는 게 이제 1번에 들어가거든요. 1번에 그런 심화 탐구 경험을 보통 하나 이상을 쓰게 되는데 그게 보통 동아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동아리 게 하나 나오고 플러스 알파로 어디서 하나 더 가져오는 것이지 동아리에서 그걸 사실 시그니처를 못 잡아내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 실험 실습인데 과학적 실험에 수학적 요소를 결합시킨 활동을 통해 1차원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각면의 현상을 보여준 융합적 사고를 보여준 조언들과 창의적 수학 문제 풀어보는 근데 마찬가지죠. 예, 구체성이 떨어지죠. 구체성과 디테일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고요. 다음에 이제 오른쪽처럼 뭔가 실습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것도 그러면 친환경 유기농 농작물로 교육사 보육원의 임무를 갖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뭐 봉사 동아리가 아닌 이상 이제 요
동아리 섭외에서 작물들을 재배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 좀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글쓰기 활동들이 꽤 많은데요. 아까 뭐 앞서서 이제 뭐 영자신문부의 동아 그 저기 뭐죠? 기사 쓰는 것도 나오긴 했었는데, 자, 과학 원리 및 최신 과학시에 대한 에세이 및 과학기사 리뷰 작성 활동을 했다. 오케이. 특히 ABS와 그 브레이크 시스템이죠. 자동차 유체 공기 역학을 주제로 다양한 글을 작성을 했는데 저항력과 횡력을 죽인 후 수직력을 지면으로 향하게 하는 게 고속 주행차 안에서 잠보한다는 주장을 증명을 했다. 음. 자,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어떤 위계, 그러니까 서열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로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다면 이제 이런 이제 활동이 있고요. 앞에서 보신 이런 실험이 있다면, 실험 보고서가 있다면 어떤 걸 조금 더 선호할까요? 네, 아무래도 진짜 실험을 한 활동을 선호하겠죠.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리터러처 리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헌 이제 리뷰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간접적이죠. 1차 자료를 정리한 거고 본인은 이제 본인이 앞에 건 진짜 로 데이터를 뽑아내서 한 거니까 당연히 앞쪽 게 더 상대적으로 어, 아무래도 좀 선호도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죠. 뒤에 거.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는 환경 오염 논란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관련되는 관련 기사를 통해 조사했다. 이건 이것도 리터러처 리뷰잖아요, 기본적으로. 실제로 뭐 본인이 실험을 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물론 이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왕이면 뭔가 본인이 시그니처 활동을 위해서는 그 실제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구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에서는 뭐 문헌 조사가 됐든 뭐 인터뷰가 됐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게 들어가기에 가장 어울리는 곳이 동아리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슨 동아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거기서 뭘 했느냐죠. 뭘 어떻게 했느냐가 유의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보여드릴 샘플과 내용들은 이 정도고요. 질문이 몇 개 주시긴 했는데 질문을 조금 더 주시면 일단 그 질문 주실 시간 동안 제가 몇 가지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이 설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아마 올해 상반기까지 다 온라인으로 할 것 같고요. 오늘 함께 하신 게 지금 생기부 웨비나 시즌 2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항목별로 보고 있고 아마 제가 또 다음 달에는 과목 하나에 대한 세특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렇게 진행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각 주차마다 각각 다른 설명회들을 하고 있고 요 내용들은 이제 학원을 통해서 오늘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안내를 다른 설명회는 문자를 못 받으실 수도 있는데 제 밴드가 있어요. 입시 밴드가 있어서 잠시만요. 네,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요 밴드로 들어오시면 이제 제가 요 뭐 설명회 공지, 제 프로그램 공지, 뭐 지나간 설명 영상 이런 게 다 올라오니까 시차를 좀 두고 여기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해 주시면 네, 유용하게 좀 입시 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이걸 앞으로 안 넘어가죠. 네. 그다음에 제가 하는 것들이 네, 요거 좀 여기 제가 좀 오타가 났는데 잠깐만요. 다시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특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일 대통령 선거일이기 특강이 하나 있는데 여기 좀 오른쪽 치의학 특강은 인원이 조금 미달이 돼서 진행을 못하게 됐고요. 약학 관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오후로 바뀌었고요. 오후 2시 하게 돼 있고 두각학원에서 하고 그래서 이제 약대 쪽으로 이제 어떤 세특을 꾸며야 할지 그 상황에 따라서 이건 이제 동아리 쪽에 당연히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일상을 받고 약 이야기란 책하고 그다음에 그 약사와 약국이 이제 요번 코로나 때 공공의료기관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액이 그다음에 백신과 관련된 백신의 어떤 경제학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뭐 원내 약국 의약외품의 판매 뭐 개구충제 논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요런 약간 약대 쪽. 근데 뭐 사실 이제 보시다시피 요 내용은 그 약대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의학 계열 쪽에 관련된 내용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아마 5월 달에 세특이 그 각종 수행평가가 몰아칠 텐데 거기에 필요한 보고서나 발표들의 아이템을 좀 미리 확보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내주시면 아마 굉장히 유용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설날 일단 의학 특강 했을 때는 많이들 오셨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계약하다 보니까 치의학 쪽은 좀 인기가 없었는데
여기로 이제 의학학 쪽, 뭐 넓게 보면 의학학이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두각학원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지금 아직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뭐 학원이 연락을 안 받으면 네,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학원으로 내일 오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일 오후 2시에 진행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연간 멘토링 512 같은 경우 이건 저는 저랑 이제 해당 고교 출신 스카이 재학생이랑 같이 가는데 뭐 약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약대 재학생은 쉽진 않겠네요. 이러면 어쨌든 뭐 전문대학원까지 포함해서 아니면 뭐 편입생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매칭하는 시기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매칭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고교 학생이 풀에 없으면 어쨌든 이것도 이렇게 연관 멘토링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연락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고3대 같은 경우는 뭐 프로그램 어떻게 되냐고 많이들 물어보셔서 이제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5월, 6월 정도 되면 배치 컨설팅, 뭐 생기부 에디팅, 자소서 리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진행되고 이건 아마 제가 5월 초 정도에 이제 시간표나 이런 걸 같이 공지를 해서 미리 좀 예약을 받으니까요. 그때 아마 연락 주시면 되고 뭐 오늘도 제가 연락 하나 받았는데 이제 생기부 설계 컨설팅이라고 또 제가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냥 이렇게 그뭐 이런 약대 아까 약학 세트 특강 같은 경우에는 공통 내용을 제공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학생별로 좀 맞춤형으로 약간 1대1 수업을 원하시면 그것도 한 2시간 정도를 진행을 하니까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필요하신 분들은 제일 앞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여기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네, 확인하는 대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질문들 주신 거 좀 답변을 드릴게요. 네, 오늘 뭐 일단 생기부, 그 다음에 동아리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걸려있긴 하지만 꼭 이거 아니어도 입시 전반에 관련된 내용 질문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모두에게 주신 거니까. 입시 친화적 고등학교인데, 네. 자율동아리 설명이 없다. 음, 어,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생의 자율동아리 얘기를. 왜냐하면 이걸 입학 설명에서 공개적으로 우리는 자율동아리 활동 생기부 어디에 적어드려요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거든요. 예. 어쨌든 정식적으로 이게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자율동아리 뭐 해보고 싶은데 어떨까요? 내지는 그 다음에 그럼 혹시 이 내용이 여기 생기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거를 학교에 타진을 하시면 아마 27화적인 학교면 최소한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학생이 어쨌든 열심히 생기를 꾸미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괜히 이제 안 하면 어떤 친구는 한 친구 있는데 뭐 후회될 수도 있잖아요. 자율동아리와 CA 모두 합쳐서 500자인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요 고난 자체가 전체가 500자예요. 자연생명과학 쪽 지망이셨는데 실패했고 음, 글쎄요, 저는 수학 심화 탐구가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수학은 당연히 자연과학 모든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의학계열 학생들도 수학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다양하게 풀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둘 중이라면 수학 심화 탐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설 동아리는 이제 여기 매뉴얼상으로 보면 하나 이상이니까 뭐 여러 개를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학교 홍보부 같은 거 여기 더블 되기도 하죠. 오케스트라 같은 거에 하나 더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잠시만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뭔가 하나만 하는 것 같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뭐 학교 홍보부, 뭐 오케스트라 이런 걸 하는 친구들은 하나를 더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학술 동아리를. 학년별 내신 반영 비율이 변경된 적이 없는데요. 네. 학종은 원래 1, 2, 3학년 똑같이 들어가는 거였고요. 물론 이제 정확히는 공식적으로 똑같이 들어간다는 말도 안 하죠. 네. 그냥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제 3학년은 1학기만 보통 들어가니까, 네. 1학기밖에 못 들어가죠, 현역들은.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높은 감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예전에 이게 고대 전형 같은 경우 이사사, 그러니까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이사사로 들어간다고
명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교가 그런 전형이 아닌 이상 전형 비율은 동일하다고 보셔야 돼요. 1학년 반영 비율이 적지 않죠. 적을 이유는 없습니다. 생기부 설계 컨설팅은 제가 한 번으로 하고요. 한 번 2시간으로 끝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단 학생의 전반적인 진로를 좀 얘기를 듣고, 아, 네가 뭐 창체 쪽에서 뭐를 하면 좋겠고, 세트 수행평가로는 어떤 주제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아이템 정도를 정하게 됩니다. 생기부 과목별 500자, 1년치 500자입니다. 네, 1년 기준이에요. 생기부는 기본적으로 그 1년치식이 들어가고요. 연말에 보통 작성을 하고, 이제 1학기만 있는 과목은 1학기가 따로 들어가긴 하는데, 과목 세특에서는 1년에 500자, 1년에 700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전체 얘기해 주신 거니까. 그죠. 이런 학교가 있어요. 교내 대회 행사 내용을 단어로 쓰면 안 된다는 가이드를 봤는데, 그건 이거 수상이나 대회라고 안 썼겠죠. 행발의 기록,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시는 거죠. 아니요, 이건 불이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활기록부 기재는 어디까지 학교 책임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가 불이익 없고요. 오히려 이거는 이익이 있으면 이익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대학에 보내는 수상 기록이 학기당 한 개라서 해당 수상 기록이 대학 제출이 없으면 행발을 참여해 무슨 그러니까 그 수상기록 전체 5개 못 들어가는데 거기는 없는데 뭔가 했던 내용이 행발에 있다. 근데 행발에 아마 대회나 수상이란 단어를 안 쓰셨을 거예요.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거는 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의대 지원자의 경우 봉사는 몇 시간 채우는 게 좋으냐? 봉사는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았는데요. 이제 의대나 뭐 여긴 조금 학생들이 보통 100시간 정도. 네, 그러니까 5학기 합쳤을 때 100시간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게 안 된다고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보통 그냥 경험적으로 그 정도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네, 제 연락처는 여기 있고요. 성적대로 들어가는 동아리가 있는데 계속 하는 게 좋을까? 음, 이게 대부분의 경우는 하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게 학교에서 애들을 챙겨주려고 하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아마 생활기록부도 유의미하게 잘 꾸며 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 예외적으로 지방 학교들 중에서는 그냥 이제 문제풀이반을 이렇게 모아놓고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간 당황스럽게. 그런 동아리 아니면 네, 그냥 하시면 뭔가 학교에서 이거는 뭔가 좀 페이버를 주실 거예요. 뭐, 이게 사실은 고민인데요. 지금 학교 외부 봉사를 못하는 상태에서 100시간을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를 학교 그러니까 개인 봉사 안 되는데 학교 봉사 동아리를 통하면 이걸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는 이게 꼭 시간을 채우실 필요 없고요. 이제 내년 정도에 조금, 그러니까 40시간 정도겠죠. 그건 맞춰 놓으시는 게 혹시 몰라서. 왜냐하면 일단 그러니까 봉사에 대한 원칙은 입시랑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큰 원칙은. 이건 예전에도. 두 번째는 최근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의대 가는 애들은 봉사 시간이 차 있더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 놀랍게도. 네. 그래서 이거는 혹시라도 아마 100시간을 안 채우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대체로 애들이 또 워낙 오는 애들 경쟁하다 보면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괜히 또 밀릴 수 있어서 이런 코로나가 많이 종료되게 되면 어쨌든 한 학기 기준 20시간 정도는 채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학교에서 아마
아무래도 의대 가는 친구들은 조금 챙겨줘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마 좀 챙겨주실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학교 봉사 동아리는 봉사 시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도 소위 말하는 입시 친화적인 학교들은 대부분 그렇게 봉사를 채워왔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따로 외부 봉사하려면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 고2 말까지 80시간 채우셨으면 아까 말씀드린 사범 계열, 그다음에 그 뭐 사회복지 계열, 의학 계열이 아니면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어떻게 코로나인데 다 채우셨네요. 그래도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3반 1학기에 봉사활동이 중단이 돼도 대부분의 경우 별 무리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뭐 내일 약대 세특특강 약학 근육 부분 필요하신 분들은 학원이나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이번 주말에 약간 조금 특별, 예, 약간 비정규 설명회로서 그 정시에서의 교차 지원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여기 더 잘 아시는 좀 다른 컨설턴트 한 분을 모시고 같이 진행을 할 거니까요. 요건 제가 밴드를 통해서 좀 공지를 드릴 테니까 어쨌든 뭐 정시를 이제 뺄 수가 없게 됐죠. 비율로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 그때도 토요일에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거 공지 보고 좀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마지막 요 질문까지 답을 드릴게요. 의대 희망인데 내신만 집중하고 싶다. 생기부하 부족하면 마이너스가 될까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1.0이나 1.1을 찍었다. 그러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제 소위 말하는 메이저를 가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런 교과 전형을 쓰는 경우라면,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서류가 안 들어가는 교과 전형에선 가능할 텐데 생기부가 부족하면 네, 의대는 가기 쉽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